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의대나 또는 카톨릭대 의대나 연세대학교 의대나 서울대학교 의대나 사실 공통적인 거는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꼭 성균관대가 연세대나 카톨릭대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동일 지점은 분명하지만 대학들마다 평가의 요소나 반영하는 방법이나 서류 제출의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원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 3년 특례, 12년 특례 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중고교 과정 해외 24 전형에서는 2명을 뽑죠. 연세대학교 2명, 카톨릭대학교 3명, 성균관대학교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전 교육과정 해외 24는 약간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명 정도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법은 3년 특례, 12년 특례의 전형의 방법은 똑같아요. 다단계 전형의 방식이고 1단계에서 서류평가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30%를 반영하고요. 면접 일자는 작년 기준으로 8월 28일에 면접을 받습니다. 8월 23일에. 자, 1단계 배수를 보면 3년 특례인 경우에는 배수가 5배수고요. 그 다음에 12년 특례는 일정 배수라고 하는데 배수가 5배수면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 5배수고 2단계 면접은 30%니까 1단계 배수가 5배수다. 카톨릭 대학교는 4배수잖아요. 연세대학교는 3배수를 두겠죠. 1단계 배수가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상위대학으로 연쇄적으로 합격하여 빠져나가는 미충원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5배수를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붙은 학생들이 서울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로 연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1단계 배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크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1단계가 만약에 3배수다 라고 하면 3명 중에 1명이 붙는 거고 1단계 배수가 5배수다 그럼 5명 중에 1명이 붙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클수록 면접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1단계 배수가 작을수록 서류평가의 중요성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데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1단계 배수를 크게 두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카톨릭대, 연세대, 서울대학교로 연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충원을 고려하여 배수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교과 성적, 수상 경력, 어학 능력, 봉사활동 등 교내 활동, 체리고과의 대학 입학 시험 등을 활동 증빙 자료로 종합 심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면접은 인성 및 적성의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2025년도 후기 모집 요강에 보면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 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이라는 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가 반영의 영역에 대한 제시가 없었는데 2025년도 후기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성균관대학 평가 영역은 3가지로 둡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잠재 역량이고 학업 역량의 40%, 탐구 역량의 40%, 잠재 역량의 20%를 반영하고 있고 학업 역량이라 한다면 전 과목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우수성, 학년, 학기별 성적의 추이 등 종합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이라고 하면 선택 교과의 강점 및 우수성,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등 종합적인 평가. 그 다음에 잠재 역량에서는 주도적 학교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시민 의식 및 이타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반영합니다. 이걸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평가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준화 학력 지표. 학교의 GPA 성적을 포함하여 IB 성적, A레벨 성적, AP 성적, GPA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표준학력 지표로 할 수 있는 SAT나 ACT나 AP 같은 성적들 거기다 공인어학 성적 또 그리고 우리가 12년 특례인 경우는
토픽 성적이 반드시 필요로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에서 꼭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가 필요로 할 거고, 성균관대학교는 3년이나 12년 특례 동일하게 자기소개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에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와 제시문을 기반으로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성균관대학교는 3년 특례, 12년 특례 동일하게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성균관대가 카톨릭대나 서울대나 연세대보다 경쟁률이 높죠. 그렇죠. 높죠. 경쟁률은 약 20대 정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 3년 특례인 경우는 2명 모집에 44명이 지원해서 22대 1, 그 다음에 41명이 지원해서 20.5대 1, 그 다음에 36명이 지원해서 18대 1을 보였고요. 전교육과정 해외 입시자도 2023년도에는 55명, 2024년도에는 70명, 2025년도에는 58명 정도 원서를 썼으니까 대략적으로 약 20대 1, 그리고 1단계에서 5배수니까 약 4대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 4대 1 중에서 허수 지원들이 약 절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허수라고 한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본인이 입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희망 중심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실제 성균관대 의대를 붙기 위해서는 IB 성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44에서 45점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본인 성적이 IB가 40점이 안 되고도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통계에서 잡히죠. 이런 걸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 경쟁률이 20대 1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경쟁률을 실제 경쟁률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재외국민 전형은 전년도에 입결이 발표가 안 되잖아요. 국내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들이 입결이 발표하죠. 다시 말하면 성균관대 의대, 그럼 내신 성적이 1.15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이러면 원서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입결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그걸 기초로 해서 원서를 쓰니까 대부분 비슷한 성적 대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하지만 재외국민 전형은 입결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몇 점 정도가 원서를 쓰면 붙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서 지원하는, 보시는 것처럼 약 20대 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점수 폭이 벌어지면서 허수 지원들이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의 20대 1과 국내 수시 전형의 20대 1이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허수 지원이 많이 몰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실제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노려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보면 이제 성균관대학교 제출 서류가 중국어 과정 해외 입시자와 전교육 과정 해외 입시자로 나눠서 제출 서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활동 증빙 자료죠. 그 다음에 스쿨 프로파일, 그 다음에 이제 사유서 및 첨부 자료들이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활동 증빙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외국민 전형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학들마다 요구하는 증빙 서류나 작성도 다 다르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대학 한 대학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되고, 또 원서를 접수하는 방법,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는 방법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 증빙 자료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증빙이 되어지냐면 어학능력 증빙자료, 표준화 학력 자료,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자료로서 교내외 수상 또는 봉사활동 등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5개 항목으로 10페이지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 단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상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을 일매의 리스트로 발급하는 경우 1개 항목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액티비티 리스트 또는 레주메라고 하죠. 그렇죠? 액티비티 리스트라고 해서 각 대학들이 각 고등학교에서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술 활동, 리더십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예체능의 활동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해 주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액티비티 리스트나 레주메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 매의 리스트로 발급하는 경우 1개의 항목으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자, 유의사항을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특히 제출 서류 목록 폼에 활동 증빙 자료를 쓸 때는 일체의 지원자의 개인적인 감상평이나 소감 등을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온라인 서류 제출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할 편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예요. 다른 서류들은 발급 일자에 대한 기한을 따로 두진 않지만 이렇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 경우는 반드시 원서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 1개월 이내에 발급본이기 때문에 대부분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원서 접수 1개월 이전에 서류를 발급하셔서 제출하셔야 돼요. 1개월이 넘으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은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아래의 경우 같은 경우들은 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아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월반 조기 졸업 휴학 또는 학기 중 15일 이상의 국내 체류 사실이 있거나 학기를 온전하게 이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전, 연한, 경과로 인하여 일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대면 강의를 수강했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하고 사유서의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셔가지고 내가 3년이나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활동 증빙 자료 목록은 보시는 것처럼 최대 5개의 항목 10개의 페이지까지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되어지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한 분을 보시면 어학능력 증빙 자료 및 표준학력 자료는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취득한 것만을 반영한다. 고등학교 입학일이라는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거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12학년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기 때문에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취득한 것을 반영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도 반영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이후에 졸업한 어학능력 입증서류, 표준학력 지표만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증빙자료 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본인의 학력 지표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서류를 잘 업로드하시고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지원 학과와 관련된 우수성들을 보여주는 이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학능력 입증 서류, 표준학력 자료,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표를 보고 계시는데 어학능력 증빙 자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번이 5개. 5개 있고 글자 수의 제한은 없죠. 공인어학 성적, 응시일, 발행일, 발행기간이 있으니까 공인어학 성적을 여기다 기재하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표준학력 자료도 연번이 5개, 서류명, 응시일, 발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행기간이 있어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타 활동 증빙 자료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써? 보시는 것처럼 표준학력 자료라든가 어학 자료들은 1번과 2번에 썼으니까 3번에 쓰는 기타 활동 증빙 자료에는 교내 활동, 수상 경력, 동아리, 리더십, 학술활동 등을 쓰게 될 거고 이때 쓸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발급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급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낱장으로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낱장으로 서류가 준비가 어려우면 바로 액티비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발급 기간에 첨부를 해야 되고 글자 수가 50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상평의 형식으로 글자 수를 적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가치, 활동의 의미, 자신의 역할 중심으로 간결하게, 그치? 뭐뭐뭐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뭐 하였음.
이런 식으로 글을 간결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렇게 재외국민 3년 특례와 12년 특례와 관련하여 입시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 해당이 되어지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에서는 특례의 자격 조건에 대한 서류 심사,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나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작성 과정, 그 다음에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업로드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2025 면접의 기출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중고교과정 이시자와 12년 특례의 면접의 질문 문항이 달하는데 이렇게 긴 문항이고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부분 조금 내용을 읽어보면 전통적인 공리주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된 대표적인 윤리 이론이다. 세 가지의 요소는 첫 번째는 행동의 윤리적 가치가 결과에 의존한다는 결과주의이다. 행동은 전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둘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 유일한 기준은 바로 행동의 결과가 산출, 계산 가능한 행복의 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질문의 내용은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주요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민호가 처한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하겠는가 라고 해서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상황이에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통찰력과 그 다음에 의사전달 능력을 평가하는데 면접의 문항 자체가 상당히 길고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30%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을 명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의예학과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3년 특례보다 12년 특례가 다소 스펙이 낮아요. 하지만 대부분 3년 특례 전용으로 의대를 붙는 학생들의 IB 성적은 거의 대부분 44점과 45점 정도로 볼 수 있고요. 12년 특례인 경우는 일부 43점을 맞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T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580 이상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12년 특례는 1570 정도의 점수에서 1560 정도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고요. 물론 만약에 IB 성적이라든가 기타 다른 학력 지표가 높다면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SAT 점수가 1550점대에서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레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A 플러스나 A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도 의대의 원서를 쓰려면 기본적인 과목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캘쿠리스 BC나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같은 과목들은 의대 원서 지원에 거의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력 지표, 그 다음에 우수한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합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의대를 합격한다라고 하는 게 IB 성적만으로 SAT 성적만으로는 어렵고 다양한 학력 지표를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대학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11학년이거나 10학년의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성균관대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미리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인어학 성적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115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HSK는 당연히 6급 이상이고 650점 이상의 성적을 맞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은 3년이나 12년 특례로 성균관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드렸고요. 물론 이 성균관대학교 의예과가 정량적 평가, 어떤 하나의 지표만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 합격과 불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력 지표가 높다 낮다만으로 합불이 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12년 특례, 3년 특례 성균관대 의대와 관련해서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또는 면접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하이퍼랩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